네, 반갑습니다. 부성산부 구원 여러분, 오늘 8월 16일 이렇게 모임을 구글 미트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교회에는 오시는데 다들 바쁘셔서 이렇게 구글 미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성 꿈나무부 또 영어부 예배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정이라서 더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그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안종훈 집사님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네. 네, 아이랑. 네.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집안일 많이 했고요. 네.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 많이 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서울이 비가 많이 안 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랫지방은 또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비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365 암송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어떻게 요즘에 가정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나요? 잘 못해요. 네. 요즘 저 가정 예배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반성하는 어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부터 다시 가정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평소 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흐름이 깨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이때 혼란하고 분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그런 상황일 때 더 가정 예배를 드리기 힘쓰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통독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가는 우리 부성 산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란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부분 이제 부성산부에 오시는 분들이 결혼 한 10년 차 10년 차보다 조금 더 되셨거나 덜 되셨거나 거의 이제 10년 차 정도 이제 선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 가정생활, 이제 부부생활을 하다가 보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너무 편해져서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서로의 이제 대하는 부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혼 초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해서 행복한 부부로서 가지 못하고 이제는 알 만큼 알았고 또 서로의 성격을 잘 아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터치하지 마라. 나도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터치 안 할 테니까 서로 이렇게 각자 따로 이렇게 노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지난주부터 이어서 이제 했던 것은 기본적인 신혼의 그때 이제 마음을 가져서 다시금 서로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박용민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 집사님 또 옆에 계신가요? 김경희 집사 지금 자요. 아, 그러시구나. 네. 3부 예배 때 뒤에 뒷모습만 봤습니다. 상층에 예배 드리시는 거. 네네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뭐 안정원 고경선 집사님 같이 들어오셔서 네, 이야기 나눈 네. 중에 있었습니다. 네네. 집사님 뭐 지난주에는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에 별 특별한 상은 없는데 어쨌든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간혹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너무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다들 조심스러운 그런 주의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부부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본적인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나가면 행복한 부부로서 더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웃음꽃 피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가 TV를 한번 봤는데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공부하는 이제 연예인들 가정에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뭐 지나가는 그런 뉴스? 뭐 그런 걸로 잠깐 보긴 했는데 네. 지난주 거는 못 봤는데.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했는 건지 그 전에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짤막하게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둘째는 아들인데 아들은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야구 선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공부는 이제 별로 흥미가 없고 운동을 이제 흥미가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 첫째 딸이 공부하기 위해서 조용해라, 집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 때문에 힘들다, 아들 동생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정은 휴식처, 안식처,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꽃 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동생은 이제 누나가 너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떠들고 뭐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존감이 많이 이제 낮아져 있던 것 같았는데 그러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시킬 부분들이 있지만은 너무 이제 거기에 제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카운셀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은 누구나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성격 때문에 어떤 이제 상황 때문에 뭐 고3이 되면은 이제 고3 가정에서는 숨도 이제 조심해서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자기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가 있으면은 밖에서 거기에 예민한 부분은 밖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제 들어와서 가정에서는 누구나 즐겁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가정들도 부부성 산부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도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혼 초와 지금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신혼 때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지금은 아 뭐 그것까지 해 이러면서 신경 안 쓰는 부분들 10년이 신혼 그 부부 생활이 10년이 이제 가정을 이루지 10년이 넘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 또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또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하십니까? 신혼 때는 이랬는데 일단은 저희 가정은 일단은 뭐 김경희 씨는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네. 점점 좋아지시는 집사님 모습인가 보네요. 네, 그때는 제가 집안일에 대해서 뭐 전혀 도움 같은 거를 줄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생기고 자라나면서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도움을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없었을 때는 제가 이제 도움을 크게 주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자라면서는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인지를 한 거죠. 제가 인지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다툼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김경희 씨가 포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서로, 네,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우리 고경선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신혼 때와 지금의 대하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들은 남편은 본인은 안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네,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런 도움을 받는 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싸움은 늘었어요. 신혼 초에는 거의 서로 맞추고 서로 이제 다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많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런 양육하는 방법이나 교육적인 거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많이 그만 있으면 좋겠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경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지금 행복한 부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결혼 신혼 때랑 지금이랑 배우자의 어떤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나누고 있었어요. 집사님은 뜬금없겠지만은 신혼 때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소홀해졌거나 너무 이제 대충 여기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더 좋아졌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 회사에 잠깐 놀러 왔어요. 아 지금요? 아무도 없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잠깐 놀고 있었는데 신혼 때랑 비교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이경희 집사님이 들어오셨고 박상철 김은희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경희 집사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혼 때랑 비교했을 때 신혼 때는 지금보다 제가 훨씬 많이 친절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움이 있기는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런 말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존댓말 하기로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비율을 보면 남편이 존댓말 훨씬 많이 하고 저는 반말을 좀 많이 하고 남편 걸로 할게요. 네. 서로 같이 키면은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경희 집사님 거를 끄셨네요.
집사님 거로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찬이야. 네, 집사님. 짧게 나와. 짧게 나와. 네, 이제 잘 나옵니다. 네, 말씀을 이어주십시오, 집사님. 아무튼 신혼 때는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좀 큰 것 같고 네, 그때는 없었으니까 연애 하는 거에서의 조금 뭐 발전 정도 됐던 것 같고 이제 가족이 뭐 부부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서비스할 때 아이들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석철 김은희 집사님은 신혼 때랑 지금이랑 서로를 대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된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해. 저희는 괜찮아요. 열심히 잘 하나 노래 잘 부르네요. 안 되잖아. 네, 김은희 집사님. 저희도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만났다가 결혼한 케이스다 보니까는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신혼 때보다는 좀 뭐랄까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움이 조금 아까 뭐 신성현 이사님처럼 좀 조심스러움이 조금은 예전 이렇게 신혼 때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그러니까 또 뭐랄까 또 그리고 이제 좀 예전보다는 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예전보다는 좀 그냥 솔직하게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좀 그래도 내가 이런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는 뭔가 좀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잘 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회사에서 이랬어 저랬어 뭐 그래서 기분이 되게 뭐 안 좋아 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 저런 어떤 그런 기분이 나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좀 가족들한테 조금 흘려보내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자제를 하려고 좀 의식적으로 좀 많이 자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좀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뭐 가족들한테 좀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 같아서 찬이나 선이한테 언제나 좀 가능하면 좀 뭐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힘들거나 이러면은 최근 들어서 힘들거나 이러면은 뭐 찬이나 선이한테 좀 이렇게 짜증 섞인 말들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또 와이프한테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뭐 우선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서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거나 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전 뭐 신혼 부부 때보다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많이 네. 변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배려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는 이제 누구나 점점 변화되어 가고 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모든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6개 정도의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들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조금 변질되거나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되새겨 보면서 다짐하는 시간들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다투기도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싸운다. 네. 부부간의 어떤 부부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나의 의견은 어떻고 당신의 의견은 어떻다. 그것을 서로가 듣고 그래서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합의를 보고 내가 바뀌어 가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부싸움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다툼이 있을 때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물론 욕은 안 하시겠지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싸울 때도 존댓말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렇게 조금 감정이 섞인 말을 제어해서 걸러져서 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서로가 존댓말을 쓰는 것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싸울 때는 존댓말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존댓말로 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웃는다. 어떤 가정에서는 웃지 않으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얼굴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웃지 않으면은 너 화났냐 이렇게 뭔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자기 어떤 감정 화가 났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웃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긍정적이고 또 편안한 그런 감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웃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서로를 응원한다. 여기에 예를 보면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당연한 것처럼 장난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장난이라도 너무 여보 너무 잘한다 너무 멋지다 어떻게 여보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담이라도 그런 이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길을 살려주는 그런 농담을 하면 평소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직장 생활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마음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때 집안에 들어와서 농담 같은 이제 긍정적인 희망적인 응원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마음 아프고 상처난 것이 이제 회복되기도 하고 힘을 얻고 또 다시금 기운을 차려서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가정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은 하나 딱 그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결혼식을 청년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부부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이제 잔소리를 해서는 바뀌지 않는 그런 동물이다,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제 높여줄 때 남편의 잘못된 부분도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높여주는, 아 우리 남편 최고야 이렇게 이제 높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면 서로가 더 행복한 부부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온전히 사랑한다. 단점이 10년차가 넘어가면은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그것을 이제 그냥 당연하다듯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되었을 텐데, 단점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서로를 만난 것이 가장 축복이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남편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와 보니까는 내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내 삶의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는 서로를 뒷받침한다. 서로의 성향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서로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더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곱 번째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진 내 이제 배우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때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자 이제 구성부원들 중에서도 애쓰고 노력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 부부가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은 어떠한 것을 노력해야 될지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부분을 고치고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애쓰고 노력할 때 지금보다 더 10년 뒤에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한 번씩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7가지 중에는 가장 제가 좀 필요한 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2번 자주 웃는다. 이게 저는 좀 그 감정에 더 뭐랄까 표정이 얼굴에 너무 솔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힘든 일 있으면은 일단 딱 티가 나고 너무. 그래서 최근에 뭐 회사 일도 그렇고 오늘 끝났지만 저희 초등부 연은성 경우에 그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8월 말에 그 자격증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그게 한 지금 제가 한 4월부터 준비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4개월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이제 그 불안, 초조, 뭐 압박감 등 이런 게 그러니까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한 번에 겹치다 보니까는 한 집에서는 거의 최근에 거의 한 이렇게 막 웃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거나 안에 있는 그런 고민, 걱정, 근심 그런 게 있으면은 아니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솔직하고 변화하고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무한정 웃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환한 얼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저희 어떤 그런 안에 어떤 그런 나쁜 그런 영향들이 가족들한테 계속 이제 흘려가는 모습이 이제 최근에도 좀 그게 자주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그냥 자주 웃는다 해서 웃는다 이제 그런 게 좀 더 노력이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좀 웃을 수 있는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자주 웃는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혹시 뭐 변화되어야 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인정.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장이 저만 잘하면 그냥 뒷받침하는 부분이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신랑보다는 아이들을 더 뒷받침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신랑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신랑이 이제 부탁할 때는 해주지만 좀 더 알아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미리 알아채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들은 이제 하게 되는데 신랑은 조금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우리 안정훈 집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상황도 완벽해. 뒷받침하는 거를 그러니까 도와준다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많이 해요. 성격상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경선 집사님. 네. 저희 처음부터 극존칭까지는 아닌데 서로 좀 존댓말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 네, 말은 존댓말을 하는데 제가 남편을 대할 때 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대하는 느낌? 큰아들을 할 때 하는 듯한 그런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남편을 남편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신상현 집사님. 네. 신상현 집사님은 혹시 뭐 변화될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꼭 여기 질문지에 나온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네. 다들 부성남부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응원하는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저대로 회사 일을 힘들고 아내는 일을 힘든데 너 궁금한 그거 안 해? 그거가 있나?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빨리 들어. 여기 보세요. 엄마. 동등한 입장에서 싸운다는 부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싸움이라기보다는 하지 마세요. 무서운 괴물이죠. 난 무서운 괴물이죠. 가끔 괴물이 되는데 선이도 되게 이 격할 때 애들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조금 이거 상황을 조금 지나서 제가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에 크니핑. 신혼 때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가 제 감정 다스린 데 있어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민 집사님은 혹시 변화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도 부성산부가 다 똑같겠지만 여자 집사님들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저희도 김경희 집사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가정도 칭찬과 격려 그리고 감사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해서 서로가 격려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또한 신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결혼하는 게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부성산부에서. 네.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 행복한 부부는 뭐 특별한 뭔가를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말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성산부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성부 수련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는 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주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하는 것 아니면은 취소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서로 피드백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주중에 다시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 오후 예배 작년 신앙 수련회 3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을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성산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성산부 모든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 가정 속에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